안녕하세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30년 넘게 한 생선 아줌마입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하나뿐인 제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들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고 딸 같은 며느리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요, 딸 같은 며느리가 정말 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딱 그래요. 저는 제 며느리를 진짜 제 친딸처럼 생각한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며느리와 저는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짝이 꼭 맞는 냄비와 냄비 뚜껑처럼 척척 들어맞는 고부 사이가 됐죠. 지금부터 우리 식구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이에요. 제 하나뿐인 외아들이 어느 날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며 절더러 집 근처 식당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웬 아가씨가 아들이랑 같이 앉아있더군요. 그 아가씨가 바로 우리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의 첫인상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얌전하고 진중하고 똑똑해 보이더군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가 똑똑하다 못해 너무 대바라진 겁니다. 그렇게 말대답 잘하는 아이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요. 근데요, 혹시 어머님께서 좀 안 좋게 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 부모 없이 컸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가치관 올바르게 정립하면서 바르게 컸습니다. 특히 부모님 두 분 모두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하나는 철저하게 받았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본데 없이 자랐다든지 친정에서 못 배워왔다든지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저희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거든요, 제가. 그동안 모진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는가. 아이가 잔뜩 날이 서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왠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동안 엄청 시달리면서 살았나 보네. 나는 그런 소리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솔직히 우리 아들 볼 게 뭐 있어. 내가 공부도 많이 못 가르쳐서 대학도 못 나왔지. 겨우 중소기업 생산직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 엄마,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얘도 내 처지 다 알아. 그리고 고절인 건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넌 좀 가만히 있어라. 내 아들 허물이 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모진 소리를 하겠니? 나는 바라는 거 없다. 그저 너희 둘이 마음 맞춰서 잘 살기만 하면 돼.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데 이야기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더 뜨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처음 뵌 거니까 서로 부담 안 되게 식사값은 더치페이로 하시죠, 어머니. 제가 먹은 건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어른이니 그냥 둬라. 내가 다 낼게.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신세질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계산 똑 부러져서 나쁠 거야 없지만 너무 저렇게 자기 밥값만 쏙 계산하고 나가니까 너무 야박하다 못해 정이 뚝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그 되바라진 아이를 아들과 결혼을 시키기로 했죠. 며느리는 친정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나서서 결혼 준비를 돕게 됐는데요. 며느리는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알뜰살뜰함을 넘어서 아주 자린고비에 짠순이더군요. 불필요하게 돈 들어가는 사진 촬영이며 예물 예단도 다 생략하고 결혼식도 아주 간소하게 올렸어요. 게다가 분가를 하지 않고 제 집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신혼인데 너희들끼리 살아보고 싶지 않니? 엄마가 작아도
전셋집 정도는 마련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그때 사정이 있어 남편과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제 입장에선 아들 며느리가 저랑 같이 살아주겠다고 하니 고마운 일이었죠. 근데 저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겁니다. 저희 분가하면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니. 살림살이며 가전제품도 다 새로 사야 하고요. 그냥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살림 같이 쓰면서 살래요. 뭐? 아무리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침대 하나는 새로 사야 하지 않니? 필요 없어요. 집에 아버님이 쓰시던 큰 침대 있다면서요. 그거 저희가 쓸게요. 이불만 새로 깔면 새 침대죠 뭐. 그렇게 며느리는 달랑 이불 한 채 해가지고는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며느리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 일이 바쁘다며 집에서 밥 한 번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새아가. 너 이번 주말에도 일하냐?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니. 이번 주말이 제사잖니. 아, 그래요? 몰랐네? 너는 젊은 애가 정신을 어디 두고 사니? 아무튼 이번 주말에는 나가지 마. 나랑 장바다가 제사 음식 준비 좀 하자. 근데 어쩌죠? 이번 주말에는 제가 당번이라 도저히 못 빠져요. 미리 알았으면 교대라도 했을 텐데. 죄송해서 어쩌죠? 그래? 일이 바쁘다는데 뭐 별 수 있니? 제사 음식은 나 혼자 할 테니까. 제사 시간에 늦지나 않게 와라. 며느리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쉬는 날 하루 없이 집안 대소사며 명절까지 일 핑계를 대고 모두 빠지더군요. 집안 살림도 모두 제 차지였어요. 식사 준비는 물론 아들 며느리 빨래며 방 청소까지 다 제가 나서서 했죠. 며느리가 악착같이 일하는 이유가 제 아들이 돈을 조금 벌어와서 그런 건가 싶어서 그만두라고 말도 못 꺼냈어요. 그저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니까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뭐든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며느리가 일한답시고 밖으로만 놔두니까 부부 사이도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퇴근 후에도 집에 바로 오지 않고 술 한잔하는 날이 많아졌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고된 간호조무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대로 쓰러져 버리기 일쑤였죠. 이러다가 정말 뭔 사달이 나겠다 싶어 조마조마하던 차에 정말 큰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안 하니까 제가 장사하러 나가기 전에 세탁기부터 돌리려고 아들 내외가 사용하는 방에서 빨랫감을 찾고 있었는데요.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가지들 속에서 아주 경악할 만한 걸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머니나, 아유, 이게 뭐야? 아들이 입었던 와이셔츠에 글쎄 시뻘건 립스틱 자국이 떡하니 찍혀있지 뭡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 며느리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시뻘건 색을 바르는 건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때부터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더군요. 시장에서도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오빠, 누구야? 아이, 좀 조용히 좀 해봐.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야, 정훈아, 그 옆에 누구야? 너 지금 누구랑 있니? 아니에요, 엄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너 설마 파람이라도 난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아는 동생이야, 동생. 너 이놈 자식, 네 엄마가 아빠 때문에 그렇게 속 썩는 걸 옆에서 봐왔으면서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해, 어? 저 엄마, 이따 얘기해요. 끊어, 끊어. 전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아까 제가 사정이 있어 남편과 따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바람기가 심해서 끊임없이 여자 사고를 치더니 젊은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에 이어서 아들놈까지 바람이라뇨. 제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젖먹이 어린 아들을 둘러엎고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한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남편 없는 셈 치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 저는 늦게 집에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일장 연설을 늘어놨죠. 이놈아,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니? 지금 네가 여자 만나서 딴짓하고 다닐 때야? 아니, 바람 피우는 것도 유전이 되냐? 닮을 걸 닮아야지. 어째서 그런 못된 걸 닮은 거야, 어? 새하게 알면 어쩌려고 그래, 어?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그냥 알고 지내던 회사 동료인데 밥 같이 먹자고 해서 밥 먹은 거야. 바람 같은 거 아니라니까. 다시는 만나지 마라. 새아가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러자 아들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이씨, 나는 아는 사람이랑 밥도 같이 못 먹어? 지는 일한다고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코빼기 한번 보기 힘들구만. 아이씨, 그냥 돈독이 바짝 올라서 징그러워 죽겠어. 이건 뭐 마누라가 아니라 돈벌레라고, 돈벌레.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신혼 재미가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살림을 제대로 하기를 하나.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아무래도 아들 부부의 갈등이 꽤나 깊어진 것 같았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불러앉혀놓고 마지막 설득에 나섰죠. 예, 아가. 너희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할래? 너무 힘들지 않니?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뭐? 돈이 필요해? 아니, 남편이 돈을 아주 못 버는 백수건달도 아니고 막말로 먹여 살려야 될 친정 식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돈독이 올라서 돈돈거리냐? 그렇게 돈 벌어서 나 생활비 한 푼 안 보태주면서 그 돈 다 뭐에 쓰는 거니? 처녀 때 생긴 빚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속 시원히 털어놔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도와줄게. 너 다그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너 밤낮 없이 일 다니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안 돼 보여서 그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며느리는 말귀를 못 알아먹고 제 고집만 세우더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저 일하러 다니는 거는 결혼 전에 오빠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너 그렇게 정훈이한테 소홀하다가 정훈이 제 딴맘이라도 먹으면 어쩌니? 남자 맘 돌아서는 거? 그거 한순간이다. 일을 좀 줄이고 남편도 좀 챙기고 신혼부부답게 알콩달콩 사는 재미도 누려야지. 어머니, 지금은 일단 일이 먼저예요. 지금밖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가 아이라도 태어나면 그때는 진짜 일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다 네 남편 정말 한눈이라도 팔면 어쩔래? 그때 가서는 난 책임 못 진다. 네? 오빠가요? 설마요. 오빠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오빠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절 두고 한눈에 팔겠어요? 며느리는 제 아들이 절대 변할 리가 없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전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기어이 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장에서 한창 장사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들놈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 장사하는 생선가게는 냄새 난다고 단 한 번도 안 와봤던 애였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니, 너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여기를 다 오고 오늘 회사 안 갔어? 나 오늘 출장 가. 그러고 보니
아들은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왔더라고요. 아니, 무슨 공장이라면서 출장을 가? 뭔 일 있어? 해외 연수 가는 거야. 뭐? 해외 연수? 갑자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부탁? 아니, 뭔 부탁? 내가 지금 급하게 공항을 가야 하는데, 이 서류 좀 엄마 며느리 가져다 줘. 아니, 뭐? 아, 일하는 병원으로 가져다 주라 이 말이야? 아, 이게 뭔데? 아, 엄마는 몰라도 돼. 그냥 갖다 주면 뭔지 알 거야. 아, 내가 급해서 그래. 안에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알았지? 웬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손에 들려주고 아들은 해외 연수를 간다며 공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아들이 중요한 서류라고 하니 급한 건가 싶어 가게를 이웃에게 맡겨두고 서둘러서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죠. 며느리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은 시내에 있었는데 대학병원처럼 큰 대형 병원은 아니었지만 내과, 외과, 안과에 정형외과까지 있을 건 다 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전 며느리가 일하는 내과병동으로 갔죠. 그런데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글쎄 우리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너 일 똑바로 못할래? 이딴 식이니까 간호사가 못되고 조무사 노릇이나 하지. 전 앞뒤 볼 것도 없이 간호사에게 달려들어 며느리를 때리던 그 못된 손을 붙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뭐예요? 할머니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야. 나? 네가 지금 때린 이 사람 시어머니다. 이 일이 잘못됐으면 잘 가르치면 될 일이지 네가 뭔데 사람을 때려? 고소 한번 당해볼래? 이 할머니가 왜 이래? 이 손 놔요! 이거 못 놔? 경비원! 경비원! 며느리를 때리던 간호사가 악을 쓰며 소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간호조무사 따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건방지게 나를 가르치려 드는데 그럼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보라는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간호사 우습게 하는 조무사 교육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환자들이 몰려들고 동료 간호사들이 발악하는 간호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을 지나던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말했죠. 아니지, 이게 누구야? 김 여사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병원장님.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오셨으면 병원장실로 바로 오시지 않고요. 오늘은 여기 내과에 볼 일이 있어서 살짝 왔다가 가려고 했죠. 제가 병원장과 아는 사이인 걸 본 간호사와 제 며느리는 둘 다 어안이 벙벙해져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나저나 환자들 계신 병동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좀 전에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게 자넨가? 병원장님, 제가 간호조무사 교육 좀 시키느라 약간 큰 소리가 났습니다. 워낙 일을 제멋대로 하는 친구라서요. 자네,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듣자니 여기 간호조무사가 김 여사님 며느리인 모양인데 김 여사님 집안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병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김 여사님도 몰라 뵙고 이런 결례를 범해? 원장님, 진짜 서운합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길래 직원인 제 편을 안 들어주시고 할머니 편을 드시는 겁니까? 할머니라니? 김 여사님은 우리 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신 분이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병원 땅 실소유 주시라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리 병원에 사육료 한 푼도 안 받고 시내 한복판에 이 비싼 땅을 선뜻 내주신 훌륭한 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 할머니가... 듣기 싫어요. 어떻게 간호사라는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 무시하고 후배 간호사들 군기나 잡으려고 하고 말이야. 자네에 대한 처벌은 따로 공지할 테니까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자숙하고 있어요.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가야, 많이 놀랐니? 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병원장님이 어머님한테 여사님이라고 하시질 않나. 병원 토지를 빌려주셨다고 하질 않나.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너한테 미리 말을 못해서 정말 미안해. 사실은 내가 여기저기에 부동산이 몇 개 있단다. 그래서 날 아는 사람들은 나를 부동산 큰손이라고 불러. 부동산 큰손이요? 어머니가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알게 돼서 당황스럽지? 근데 이건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때가 되면 내가 다 밝힐 거니까 그때까지만 너도 모르는 척 해다오. 말도 안 돼, 어머니. 어머니가 이 비싼 노른자 땅 주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땅을 가진 큰손이라면 적어도 자산이 몇백억은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족들한테 숨겼다고요? 저는 돈 벌겠다고 주말도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다녔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부자였다니 너무 혼란스럽고 배신감 느껴져요.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니? 근데 나한테도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단다. 저는 며느리에게 제가 어떻게 부동산 큰손이 될 수 있었는지 저의 한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말이다. 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이젠 거의 왕래도 없으니까 말이야. 네, 저도 두 분이 같이 안 사시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니 제가 나서서 여쭤볼 수도 없고 궁금하긴 했죠. 네 아버지는 애초에 만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나 20살에 시집와서 고생한 거 책으로 쓰면 책 한 권은 나올 거다. 저는 20살에 저보다 7살 많았던 애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5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구박이 말도 못했죠.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는 밥도 못 먹었어요. 손귀한 집에 시집와서 태를 끊어놓고 네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1, 2년 기다려놓고 이렇게 너를 구박하면 내가 나쁜 시엠이지. 근데 너는 5년이야. 자그마치 5년.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새벽마다 불 켜놓고 치석만 들이면 뭐해. 여자가 돼서는 남편 맘 하나 잡을 줄도 모르고. 아이고 속 터져. 죄송해요, 어머니. 당연히 죄송해야지.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이 남편이 밖에서 자식을 봐와도 다 네 탓이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도 저를 소 닭보듯 하면서 밖으로만 나돌더군요. 요즘은 임신이 잘 안 되면 불임 클리닉이다, 인공수정이다 하면서 의술의 도움을 많이 받던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애가 들어서지 않으면 무조건 여자 탓이었죠. 몸이 부실해서 사람 구실 못한다. 남편 마음 하나 못 잡는다. 하다못해 재수가 없어서 부정 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시더군요. 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 문제 내가 싹 해결했다. 네? 뭘요, 어머니? 아니, 네 문제가 뭐 딴 거 있니? 너 애 못 낳는 거 말이야. 내가 좋은 재취자리 하나 구해놨어. 네? 재취라니, 어머니.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재취가 웬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 이대로 대가 끊어지게 해? 나 죽어서 조상님을 어떻게 보라고?
어머니. 그러게, 네가 네 할도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겨? 나 원망할 것도 없다. 자식 복 없는 네 팔자 탓해야지. 남편은 뭐래요? 재치 없는 거 좋대요? 뭘 당연한 걸 물어. 길을 막고 물어봐라. 열 여자마다 알 남자가 있는지. 벌써 그 여자 집에 들어갔어. 그때부터 남편은 두 집 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본가에, 남편은 새로 얻은 여자와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가 살았죠. 남편은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저는 그때부터 생선 장사를 시작했죠. 30년 세월을 시장에서 생선빈을 뒤집어 써가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도 다 헛수고더군요. 장사가 좀 잘 된 날이면 어김없이 남편이 나타나서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장사만 잘 됐다 싶으면 귀신같이 남편이 나타나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돈을 싹 가져가 버리는데 환장을 노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힘들게 번 돈 남편한테 다 뺏기는 일 수중에 갖고 있지 말고 차라리 남들한테 빌려줘 버리자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는 돈놀이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두 집 살림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보겠다고 얻은 새 마누라 대신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얻은 아이가 바로 제 유일한 아들 정훈이랍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냐고요? 아니요. 아주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는 아들 얼굴 한 번을 제대로 안 쳐다보대요. 갓난아이 등에 업고 그 집에 여러 번 찾아갔었죠. 여보, 다음 주에 아이 100일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이놈의 옆편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 부인은 나잖아요. 여기 당신 아들까지 낳아준 여자는 나라고요. 정은이 아버지, 이제 당신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네? 정은이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시끄러워. 애 크는데 아버지가 왜 필요해? 낳아줬으면 그걸로 된 거지. 아버지야 멀리서 지켜보는 그늘 같은 존재 아닌가? 이 사람아. 그때 남편의 둘째 부인이 방에서 나오더군요. 이봐야 아줌마,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그깟 애 만들자고 나랑 살림 차린 줄 알아요? 나랑은 결혼 전부터 깊은 사이였어. 이 사람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일이 다 이렇게 꼬인 거라고. 원래 내 남자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이혼이나 해줘요. 어허, 이 사람. 그걸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쩔 건데. 이제 그만 다 까발리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알고 보니 남편의 재치자리를 시어머니가 소개했다는 건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더군요. 남편의 둘째 부인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깊은 사이였던 다방 아가씨였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다방 아가씨랑 엮이는 게 싫었던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저랑 남편을 결혼시켰는데 그래도 남편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헤매니까 애 핑계를 대고 둘이 살림을 차려준 거였어요. 전 완전히 속은 거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미안하다고요. 그럼 아버님은 지금껏 그 여자랑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무슨 지고지순한 세계 사랑이냐? 그 여자는 몇 년 못 가서 떨어져 나갔지. 그런 여자들이야 뻔해. 남자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근데 아버님하고는 왜 다시 안 합치신 거예요? 아유, 재벌을 개주니.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은데 이 여자 저 여자 떠돌다가 이제는 미안해서 내 앞에 얼씬도 못하는 거지 뭐. 차라리 이혼을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그때 내가 너무 미련스러웠어. 하나뿐인 내 아들
애비 없는 자식 만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엄마는 죽어라 안 해주고 봄마누라짜리 지켰지. 그까짓 게 뭐라고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일구신 거예요?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돈 복은 좀 있었는가 봐. 돈놀이에서 돈이 제법 모였는데 누가 어디다가 땅을 좀 사보라고 하더라고. 난 진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 그전이 시아버지한테 뺏기지나 말자 하고 모은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때부터 땅값이 정신없이 오르더라고. 돈은 쌓이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기부도 좀 하고 여기 병원처럼 땅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지. 사실 며느리에겐 좀 미안했어요. 돈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고 다니는 거 뻔히 보면서도 시어머니가 돈을 쌓아놓고 도움 한 번 주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절 원망할 법도 한데 우리 며느리 반응이 좀 의외더군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오빠는 아버님한테 괜히 알렸다가 돈이 쓸데없이 줄줄 새는 것보다 좋은 곳에 쓰고 잘 지켜내신 게 현명한 거죠. 아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정훈이 말이야. 솔직히 내 아들이지만 나 아직 걔한테 이 재산 물려줘도 되겠다는 확신이 없다. 너 서운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정훈이가 네 시아버지 닮았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경제관념도 부족하고 넌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 돈 사고 친 것도 조금 있고.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어머니, 사실 저 알고 있어요. 뭘 말이냐? 오빠가 결혼 전에 돈 사고 쳤던 거요. 뭐? 그걸 알고 있어? 네. 주식한다고 돈 끌어다가 다 날려먹은 거요. 사실 거기에 제 돈도 들어가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진짜 대박 날 거라고 한 번만 자기 믿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카드사에서 대출 받아줬거든요. 3천만 원. 뭐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오빠가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요. 저 사실 집안일 전부 내팽개치고 휴일도 없이 일했던 거 카드비 때문이었어요. 죄송해요. 아우 세상에.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어. 그깟 내가 당장에 싹 없애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못난 내 아들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부 제가 좋아서 한 선택인걸요. 저 오빠 믿어요. 아무도 없던 저한테 손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때 불현듯 아들이 준 서류 봉투가 생각나더군요. 아유 참,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여기 온 이유도 다 까먹고 딴소리만 실컷 했네. 정훈이가 중요한 거라면서 이걸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던데. 이게 대체 뭐냐? 저는 아들이 준 서류 봉투를 며느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게 대체 뭔지 봉투를 열고 안에 든 걸 본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 대체 그게 뭔데 그러니? 뭐 나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걸 오빠가 어머니께 줬다고요? 저한테 주라고요? 급한 거라길래 가게도 남한테 맡겨놓고 병원으로 달려온 거야. 오빠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해외 연수 간다고 공항 간다던데? 너 몰랐니? 네 남편 해외 출장 가는 거. 어머니가 가져오신 서류. 저희들 이혼 서류예요. 뭐라고? 이혼 서류? 네. 이 사람 저한테 이혼 서류만 던져놓고 외국으로 도망갔나 봐요. 아이고 이놈 이거. 내 아들이지만 이거 사람 아니다.
엄마한테 이혼 서류 배달을 시켜놓고 자기는 해외로 내빼?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런 짓을 하니? 저는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뭔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괜찮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지 엄마 시켜서 조강지처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다니요. 저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아들이 다니는 회사로 연락을 했죠. 안녕하세요. 여기 박종훈 대리네 집인데요. 오늘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던데 혹시 어느 나라로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 쪽 사람 답변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해외 출장이요? 그게 아니라 2주간 휴가를 냈어요. 댁에서 모르고 계셨어요? 에? 뭐요? 휴가를 냈다고요? 아유 세상에, 아유 이놈의 새끼, 집에다가 말도 안 하고 뭔 휴가를 내? 아유, 예,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전화를 끊으려던 저를 회사 관계자가 갑자기 부르더군요. 박종훈 대리 어머니신 것 같은데 전 직속 상사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 대리가 저희 격리팀 민설아 씨랑 휴가를 같이 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네? 누구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무튼 여자랑 휴가를 같이 냈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좀 이해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내연녀랑 같이 휴가를 내고 외국 가면서 지 마누라 얼굴 불낯이 없으니까 이혼 서류만 던져놓고 간 모양이었어요. 이놈 새끼,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호적을 파버릴 거야. 어머니, 호적에서 파는 건 안 된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자식 내 호적에서 파내지도 못한단 말이야? 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은 천륜이잖아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니까. 제가 나가야죠, 뭐. 저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진 며느리의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네가 왜 아무 상관도 없어? 한 번 내 며느리면 영원한 내 며느리지. 너 우리 아들 만나서 몸고생 마음고생 망창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울지 마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 그동안의 고생 다 보상해주고 너 이렇게 속상하게 만든 내 아들놈은 꼭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어머니, 저 오빠랑 이혼하기 싫어요. 저 이혼 못해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평생 가족 없이 혼자만 살아와서요. 오빠랑 결혼하고 가족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또다시 혼자 되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저 좀 도와주세요. 오빠가 저 버리지 않도록 어머니가 설득 좀 해주세요. 네? 그래, 걱정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자식하고 똑같은 내 가족이야. 너 혼자 힘들고 외롭게 살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약속해. 저는 그 길로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일은 당장 그만두게 했죠.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꼭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전 무조건 우리 며느리 편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하늘에 계신 사돈들께도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집으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계세요? 김 여사님? 여기가 김 여사님 댁이 맞나요? 아니, 아가씨는 그때
우리 며느리 뺨 때렸던 그 간호사 아니야? 여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 못해요. 남의 귀한 며느리를 그렇게 때려놓고 우리가 안녕할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우리 애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 일도 관두고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아유, 부잣집 며느리가 뭐하러 간호조무사 일을 계속하겠어요. 저도 여사님 같은 시어머니만 계셨다면 당장에 일 다 때려치웠겠네요. 뭐야? 도대체 여긴 왜 찾아와서 사람 열불 나게 해요? 안 그래도 속 시끄러워 죽겠구만. 저 원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고 오라고 하셔서요. 안 그러면 병원 관두게 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사과하러 온 거예요, 여사님. 사과는 무슨?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단가? 그러지 말고 병원장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여사님이 저희 병원 건물 주시니까 병원 진짜 주인이나 마찬가지시잖아요. 여사님 한마디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아휴, 그런 소리 하려면 그만 가요. 사과를 하려면 우리 며느리한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예요? 부러워서 그러죠, 부러워서. 저도 누구처럼 시집 잘 가서 여사님 같은 부동산 큰손 며느리였다면 좋았을걸. 그럼 이렇게 굽신거리고 사과하러 돌아다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상간녀랑 외국여행 갔던 아들이 뛰어들어오더군요. 밖에서 간호사 선생이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뭐? 누가 부동산 큰손이야? 엄마가? 우리 엄마가 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너 이놈 지금 들어오는 거야? 여사님, 제 사과는... 아니, 엄마. 이 여자는 누군데 엄마더러 여사님이라고 하냐고. 아유, 정신없어. 일단 간호사 선생은 돌아가요. 사과 제대로 하는 법 좀 다시 배워와요. 아들은 제가 꽤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고는 반 미친놈처럼 눈이 휙 돌아서는 자기한테 증여 좀 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생선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여기저기 엄마 소유의 땅이 엄청 많다 이거 아니야? 그거 어차피 엄마 죽고 나면 다 내 거잖아. 그렇게 되면 상속세가 만만치 않아요. 차라리 살아계실 때 차근차근 나한테 증여를 하면 그게 세금이 더 싸게 먹힌다니까. 시끄러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대체 어쩔 거야? 뭐? 린서라? 연수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여자랑 같이 휴가 내고 놀러 갔다 온 거라며? 옷에 여자 화장품 묻히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시도 득지를 못한다더니 어디 닮을 게 없어서 네 아버지 바람 피우는 걸 닮아 닮기를. 너 새아가한테 빚까지 지게 했다면서? 나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자기가 다 떠안는다고 했어. 결혼만 해주면 빚도 갚아주고 돈도 벌어다주고 다 해준다고 했다니까. 그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초강지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다른 여자한테 한눈이나 팔고. 너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엄마, 사람이 뭔가 재미가 있어야 살지. 무슨 돈벌레도 아니고 돈의 노예가 돼서 아침부터 밤까지 돈 번다고 얼굴 마주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다 네가 진 빚 대신 갚느라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한 줄 알아. 염치 없는 놈아. 아이씨, 엄마는 남녀간의 정을 너무 몰라. 남자 여자 서로 정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끝. 제 아들이지만 너무 뻔뻔하고 못됐죠? 부끄럽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제가 자식 잘못 키운 탓이니 제가 책임지고 수습해야죠.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만 있는 며느리를 불러냈죠. 아가, 너 지난번에 내가 가져다 준 이혼 서류 있지? 그거 당장 가지고 와라. 그건 왜요, 어머니? 아유, 묻지 말고 얼른 가져와.
저는 며느리가 가져온 이혼 서류를 며느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너 얼른 여기 도장 찍어라. 네? 어머니, 저 이혼하기 싫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혼자 되기는 싫다고. 어머니 제 편 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빠 설득해준다고. 전 엄마도 없어서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믿었는데 역시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는가 보네요. 아들 말만 듣고 절 내치시려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네? 저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 남편 바람기 때문에 평생을 속 썩고 산 내가 척 보면 안다. 이놈 이거 사람 되기는 글렀어. 남편 마음 돌리느라 소중한 인생 낭비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 어머니. 나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야. 혼자 되는 거 두려워서 쓰레기 끌어안고 살 필요 뭐 있냐? 엄마, 쓰레기라뇨. 아들한테 그게 뭔 말이야, 이씨. 넌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해. 그리고 얘, 이혼한다고 너 혼자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내 아들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우리 인연이 끊어지겠니? 시애미 팔짝 똑 닮은 우리 며느리 내가 평생 끼고 거둘 테니까 걱정 마라. 저런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인생 선배 말 듣고 얼른 여기다 도장 찍어. 내가 재산도 한 미천 뚝 떼주고 위자료도 섭섭지 않게 챙겨줄 거다. 엄마, 나도 좀 줘. 내가 주식해서 10배로 불려줄게요. 네? 너는 엄마 죽고 나면 상속받아. 나 살아생전에는 네 앞으로는 내 돈 한 푼도 안 돌아갈 거야. 그런 줄 알아.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아들을 챙겨줘야지. 이혼하는 며느리를 뭐하러 챙겨? 나는 자기 마누라 두고 딴 여자랑 바람 피우는 놈들은 정말 싫다. 아무리 하나뿐인 아들이라도 상대하기 싫어. 차라리 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100번 낫지. 긴 설득 끝에 아들과 며느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며느리 혼자 재산 받고 잘 되는 게 배 아팠는지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말 안 들으면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해버린다고 하니까 결국 순순히 항복하대요. 전 약속대로 며느리에게 제법 큰 재산을 나눠줬죠. 그래, 이제부터 뭘 할 생각이니? 뭐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 같은 거 있어? 저 사실 오래된 꿈이 있었는데요. 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그렇게 멋진 꿈이 있었다고? 네. 고등학교 때 공부는 잘했는데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포기했죠. 일단 돈부터 벌려고 간호조무사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 얼른 의대 가고 의사 돼서 간호조무사라고 무시했던 것들 다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려. 알겠지? 참, 지난번에 제 뺨 때렸던 그 간호사 선생님 결국 병원 그만뒀대요. 당연하지. 의사든 간호사든 사람 목숨 다루는 일 하는 사람들은 인성이 최우선이야. 인간성 나쁜 것들은 의료계 쪽 일을 하면 절대 안 되지.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쭉 지켜보고 응원하마. 근데 어머니, 응? 어머니도 이제 그만 이혼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서류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겠지. 나도 생각 중이야. 나도 너처럼 이혼하고 자유부인 될란다. 우리 둘 다 돌싱돼서 만나자. 젊었을 때는 혹시나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내 새끼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수 없다는 오기, 그리고 이혼녀 딱지 달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이혼을 미뤄오다가 60이 넘도록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얼마 후에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혼 청구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온 거였어요. 제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마음대로 숨기고 빼돌려서 제멋대로 운용했다나요? 알고 보니 아들놈이 제 아빠를 부추겨서 이혼 소송을 한 거였더군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살아생전에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제 아버지를 내세워서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당신이 생선장사 시작할 때 누구 돈으로 시작했어? 어?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가게도 계약하고 생선도 떼고 다 한 거 아니야? 거기서 돈놀이해서 재산을 불렸다며? 그럼 나한테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이 있는 거야. 뭐? 당신이 무슨 기여를 해? 우리 같은 집에서 같이 산 날을 손을 꼽아봐. 45년 결혼 생활 중에 6개월도 채 안 돼. 그거 알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으려면 일단 결혼 생활을 성실히 했어야 해. 바람이나 피우고 두 집 살림한 당신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이 한심한 양반아. 늙음하게 법원 들락거리면서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합의 이혼해. 그럼 정훈이 아버지 자격으로 위로금이라도 조금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과 45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놈은 꼴 보기 싫어서 따로 내보냈어요. 거기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든 구슬하든 상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처럼 여자한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그래도 혹시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들어오면 걷어주려고요. 하나뿐인 아들이니까요. 아무튼 당분간은 보기 싫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이혼한 며느리랑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명문의대에 척하니 붙은 우리 며느리는 가끔 집에 찾아와서 밥도 먹고 쉬다가 간답니다.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도 며느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뿐이 그애 앞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제가 돈 쓴 것 중에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어머니, 제가 빨리 의대 졸업하고 의사면허 따면 어머니 진료부터 제일 먼저 봐드릴게.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알았죠? 그래, 말만이라도 고맙다. 어서서 의사만 돼. 병원을 차려달라면 차려주고 교수가 되고 싶다면 교수만 들어주고 내가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우리 며느리는 관절염 때문에 다리 안 좋은 저 고쳐준다고 과도 정형외과로 정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딸보다 더 기특한 며느리 아닌가요? 남편 복도 지지리도 없는 우리 두 여자. 앞으로 남은 세월 서로 의지하면서 오순도순 잘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